연금 과정은 이래. 어때? 직접 한번 해볼래? 나 아직 식을 다 못 외웠어. 혹시라도 내가 연금 테이블을 망가뜨리면. 이런 소규모 연금은 실패해도 기껏해야 재료가 낭비되는 정도야. 그리고 그건 연금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기도 해. 이 세계에서는 연금술도 상식 중 하나니까. 게다가 두린도 마침 흥미를 보이더라고. 비록 여기는 조금 간소한 환경이지만 간단한 연금술식을 알려주기엔 충분해. 알베도가 가르쳐준 식을 전부 적어뒀어. 근데 숫자랑 부호가 많아서 빨리 익혀지질 않네. 배움에 있어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 재료가 거의 다 떨어진 것 같네. 일단 돌아가서 재료를 좀 더 가져오자. 더 돈이 되겠지. 최근에 나온 신간은 다 봤으니까 옛날 책을 읽어야겠어. 그럼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거까지 다 헌책이네. 어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깎아줘야지.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두 권도 같이 챙겨줘. 참나, 어차피 아무도 안 사서 처박혀 있던 건데 반값에 팔아. 고마워, 야호다. 됐어. 겨우 동화책 몇 권 사는 건데 뭐. 겸사겸사 도와준 거야. 나랑 같이 사면 네가 바가지 쓸 일은 없으니까. 근데 너 이 책은 어디다 쓰게? 네가 보려고? 그리고 모자한테도 가져다 줄 거야. 안 읽어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너네 진짜 사이 좋네. 책 포장 다 됐다. 받아. 나는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 고마워, 야호다. 고맙다는 말은 한 번이면 돼. 하여튼 간다. 다음에 또 봐. 이라면 바르카를 암살하기에 충분하겠어. 바르카를 암살할 거야. 기사단장 암살하기에 영감을 찾고 싶어서. 앨리스한텐 이미 말했어. 앨리스도 나를 응원해주면서 바르카를 쓰러뜨릴 방법을 여러 제안하던데? 그 중에서 제일 현실적인 방안은 이거야. 몬디의 신상 민들레주를 술에 가득 가져온 다음에 바르카 앞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면 바르카는 엄청난 슬픔으로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다른 술을 퍼마시고 인사불성이 될 거야. 전혀 현실적이지 않잖아. 아니, 그보다 그렇게 무서운 생각하지 마. 소설은 원래 좀 과장이 섞여 있어야 돼. 특히 추리소설은 더더욱. 도입부에 임팩트 있는 장면이 없으면 전개가 안 된다고. 내가 추리소설을 시도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 이나즈마에선 범죄소설이라고 부르던가? 뭐 뜻은 다 똑같지만. 바르랑도 얘기해봤는데 소설 창작이 아니라 범죄 모의가 되어버리더라. 범죄 수법이랑 트릭 얘기만 하고 제대로 된 스토리는 전개하지 못했어. 천사 살인 사건. 범인을 찾아내지 못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탐정이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늘을 향해 4대 집정관의 이름을 외친 거야. 슈! 파지직 쾅! 탐정도 범인도 전부 제가 되어버렸지. 그게 뭐야? 추리 요소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어. 탐정은 치밀한 추리를 통해 4대 집정관이라는 이름의 존재를 알아냈고 그 이름을 하늘에 외치면 죄로 변한다는 것도 알아냈거든. 그러니까 범인을 추리하기만 해선 새롭지가 않아. 더 창의적인 무언가를 추리해야 해. 선령 탐정이라는 주제도 생각해봤어.
탐정을 꿈꾸는 천사가 선령이 돼서 우연히 어떤 탐정의 조수가 되는 이야기. 선령은 사람을 인도하길 좋아하잖아. 그래서 탐정을 인도하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거지. 난 꽤 재미있다고 생각해. 생각해보니까 선령 탐정이랑 천사 살인 사건이 기사단장 암살하기보다 더 재밌을 것 같네? 이 주제로 다시 고민해봐야겠어. 너무 디테일하게 다 짜서 이제 의욕을 잃었어. 그 많은 글자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귀찮아. 대필해줄 사람도 없고. 천사 살인 사건이나 다시 구상할래. 탐정이 어떻게 이 진실에 닿게 만들지? 그냥 예지몽이나 꾸게 할까? 선령 탐정... 잠깐! 탐정이 기사단장을 암살하도록 선령이 인도하는 이야기는 어떠려나? 일루가 진짜 나랑 같이 기습 안 할래? 몰래 마물 뒤로 돌아가서 전부 쓰러뜨리는 거야. 난 한 턴에 3번 행동할 수 있고 마물은 총 4마리니까 내가 3마리 잡으면 넌 하나만 잡으면 돼. 정면에서 마물의 주의를 끌려면 하겠지만 기습은... 어쩔 수 없지. 일루가는 공정의 잔을 고른 물의 기사니까. 맞습니다. 만약 일루가가 뒤에서 기습하게 선택하면 맹세를 저버린 기사로 강제 전환돼서 행동할 때마다 큰 페널티가 붙게 됩니다. 큰일이네. 한 번에 모든 마물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우리 다 폭약에 날아가 버릴 거야.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성난파도로 단숨에 최신부까지 돌진해서 폭약을 터뜨리면... 안 돼. 그러면 네 캐릭터가 제명당하잖아. 겨우 다 같이 모여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너 혼자 제명되면 너무 아깝지. 하지만 이러지 않으면 나비아 씨가 오랫동안 플레이해온 캐릭터도 제명당하고 말아요. 그게 더 아깝지 않을까요? 난 이제 막 시작했단 말이야. 안 돼. 괜찮아. 아직 마지막 한 수가 남았어. 나비야, 크름카케 집어넣어. 이것도 막혔어. 테이블 위에 놓인 거랑 방금 들은 대화를 보면 너희 지금... 구세주다. 진짜 잘 왔어. 빨리빨리 우리랑 같이 이거 하자. 클로린드, 이건 규칙 위반 아니지? 본인이 동의한다면. 근데 여행자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것 같네. 우리는 테이블 극단의 대본을 플레이하는 중이야. 여기서는 각자 캐릭터를 하나씩 맡아서 연기하게 되지. 예를 들어 나비아는 그림자 사냥꾼이고 야호다는 수련자, 일루가는 물의 기사야. 됐어. 게임 규칙은 간단하니까 하면서 익히면 돼. 금방 익숙해질 거야. 시간 더 끌다간 우리 다 폭약에 날아가 버릴 거라고. 좋아. 그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캐주얼 모드로 설정할게. 먼저 네가 연기할 캐릭터의 스킬을 선택해줘. 좋아. 의소 스킬을 고르는 거 맞지? 그래. 그럼 게임을 계속하자. 모두가 속수무책인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혹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여행자! 네가 왜 여기에? 설마 우리의 부름을 듣고 온 건가? 무슨 소환수처럼 말하네. 아, 생각해보면 확실히 비슷할지도. 네. 부름을 듣고 응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게임에 끌려왔다는 거지? 역시 여행자. 바로 몰입하시네.
그림자 사냥꾼끼리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으나 당장은 재회의 기쁨보다 눈앞의 위기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럼 전투 라운드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턴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멤버가 갑자기 합류했으니 적의 각 능력치에 히든 카드를 몇 장 추가하겠습니다. 여행자는 갑자기 합류한 게 아니야. 우리랑 계속 같이 여행해왔다고. 단지 잠깐 떨어져 있었을 뿐이지. 히든 카드 수량은 다 계산했으니 이제 전술을 상의하세요. 에? 클로린드 너무 엄격해. 그럼 원래 전술대로 가자. 여행자가 합류했으니 인원은 충분해. 나랑 일루가는 정면에서 마물들의 공세를 막아낼게. 야호다와 여행자는 뒤로 돌아가서 마물들을 단숨에 쓰러뜨려줘. 맡겨줘. 수련자는 뒤에서 공격할 때 피해가 대폭 강화된다고. 근데 너 왜 의사인 거야? 의사가 어떻게 기습을 해? 네, 약상자에는 독극물과 마취류 약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구나. 테이블 극단은 진짜 복잡하네. 상상력이 필요해. 역시 여행자. 싸울 방법을 금방 생각해냈네. 하지만 일루가 명심해. 이번엔 혼자 무모하게 돌진하지 말게야. 네. 물의 기사의 책무는 동료를 보호하고 모두의 방패가 되는 거죠. 죄송해요. 매번 저도 모르게 그만. 아이, 괜찮아. 이제 내가 한 턴에 3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따라잡을 수 있어. 마음껏 해. 그럼 일루가 너한테 맡길게. 그럼 저는 물의 기사 방패에 깃든 스킬 정의의 호령을 발동하겠습니다. 물의 기사가 방패를 치켜들고 기사의 격언을 외치자 마물들은 정의의 빛, 그리고 그 아래선 용감한 기사에게 시선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뒤에 매복해 있던 두 동료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네가 먼저 공격해. 내가 바로 이어서 칠게. 그림자 사냥꾼은 약상자에서 약물을 꺼내 능숙하게 마취약을 제조했습니다. 그녀가 적의 발밑으로 몰래 약병을 굴려보내자 곧 방심하고 있던 적들이 전부 쓰러졌습니다. 성공이다! 좋았어. 그럼 이제 먼저 바람질주로 거리를 좁히고 그 다음에 사상격으로 뒤에서 공격하면. 아야! 뭐야? 누가 내 다리를 물어? 왜? 슈르, 네가 왜 여기 있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망했다! 보스가 시킨 일을 완전 까먹고 있었어! 미안한데! 나 게임도 못할 것 같아! 아슈르, 잠깐만! 야! 좀 천천히 가!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 나비야, 마물 표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다 봤어. 그건 말하자면 아주 길어. 기회가 되면 같이 앉아서 자세히 얘기 나누자. 그러고 보니 아까 일루가가 동료 한 명을 게임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게임도 멈췄는데 이참에 그 사람을 찾아가 보자. 테이블 극단은 사람이 많을수록 재미있잖아. 플린스 씨요? 그분은... 네, 저희가 찾아가면 같이 해주시긴 할 거예요. 잘됐다. 가자. 간단한 선물부터 사서 바로 찾아가자고. 여행자, 준비 다 되면 너한테도 알려줄게. 그때 우리랑 또 같이 모험하기야. 역시 내 파트너. 그럼 우리는 플린스 씨한테 가자. 어떤 선물을 사면 좋으려나?
그러니까 회선은 여기를 이렇게 저기를 저렇게 하면 완성이야. 와, 간단하지? 내가 왜 여기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지? 플린스 씨는 같이 오자고 해놓고. 이해했어요. 필기도 다 했어요. 전부 다요. 적기만 하면 뭐해? 지난번에도 다 외웠다고 했으면서 오늘 보니까 전부 까먹었잖아. 이네파, 노트 좀 걷어줘. 자, 외워서 한번 써봐. 네?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이미 많이 보셨습니다만 매번 다른 곳을 보시더군요. 수업을 피할 방법을 궁리 중이신 거겠죠. 소용없습니다. 그 방법들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전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일루가님의 눈이 이미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일루가님께서는 크룸카케를 저희 공방 오븐에 미리 넣어두셨습니다. 실습 수업 때 크룸카케를 몰래 꺼내서 아이노님의 주의를 돌리시려던 거겠죠. 하지만 크룸카케라면 제가 이미 꺼내놨습니다. 수업 후에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신 거죠? 플린스님이 이미 써먹으신 방법이거든요. 뭐? 플린스 씨가 말해준 건 옷장이었는데 오븐에도 숨겼었다니. 또 일루가님은 잘게 자른 생선이 든 봉투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이동 중에 길가의 고양이를 유인할 의도셨겠죠. 봉투를 떨어뜨려 고양이들을 몰려오게 만든 뒤 고양이를 안으며 귀여운 고양이네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노님의 정신이 팔릴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이미 플린스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말도 안 돼. 동물들은 플린스 씨를 무서워해서 다가가지도 않을 텐데 대체 어떻게... 플린스님은 직접 동물들을 유인하지 않고 이 방법을 아이노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노님은 이 방법으로 오후 내내 동물들과 놀았고 그날의 수업도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주변의 모든 동물을 배불리 먹여놨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도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동물한테 음식을 먹였단 말씀이세요? 사슴이랑 새까지요? 네, 수업 분위기를 위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동물을 먹여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자, 이제 방금 본 회로를 암기해서 써보시죠. 그게... 일루가군, 공부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이노양, 이네파양, 여행자 페이몬, 다들 반갑습니다. 수업 빼먹은 사람이다! 아이노양의 귀한 가르침을 듣지 못해서 실로 유감입니다. 하지만 긴급 사태가 발생해서 저와 일루가군 모두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군요. 또 그 거절할 수 없는 이유네요. 본부에서 긴급 명령이 떨어졌다. 인생이란 본디 어쩔 수 없는 난처한 일로 가득 찬 법이죠. 그러니 난처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가장 공교로운 순간에 찾아와 저희를 곤란하게 하니까요. 그럼 가시죠, 도련님. 플린스 씨, 저번에 알려주신 방법들 하나도 안 통했어요. 그거 유감이군요. 다음에는 새로운 작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써먹을 수 있는 작전이 하나 줄어들었지만요. 그럼 이제 크롱카케 먹어도 되지, 이네파? 알겠습니다. 수업이 끝났으니 크룸카케를 데워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노님. 아싸! 크롱카케! 크롱카케! 크롱카케!
큰일 났네요, 플린스 씨. 이제 진짜 방법이 없어요. 대체 누가 아이노 씨를 본부회의에 부르자고 한 거죠? 아이노 씨가 직접 신청했을 리는 없잖아요. 접니다. 플린스 씨요? 제발 이것도 플린스 씨의 작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잎사귀 하나가 바람에 날아갈 땐 사람들의 눈에 띄지만 많은 잎이 한꺼번에 날아가면 하나씩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역시 이해가 빠르시군요. 이토록 지적인 분들과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어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플린스 씨, 하지만 이 건물의 가을잎들 중에 빨리 날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벌써 모두의 변명이 들리는 것 같아요.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임무가 있다, 긴급 호출이다.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변명을 다 써버려서 저 쓸 건 남지도 않아요. 제일 심했던 날은 어땠는지 아세요? 등지기 중에 20명은 배탈이 나고 15명은 다리를 삐고 6명은 열이 나고 8명은 긴급 임무를 받았어요. 누가 보면 등지기 본부가 광란의 사냥에게 습격이라도 받은 줄 알았을걸요? 글쎄요. 정말로 광란의 사냥이 이곳을 습격한다면 오히려 모든 등지기가 즉각 모여들 것 같습니다만. 아, 재미있네요, 플린스 씨. 광란의 사냥이랑 하는 회의는 사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 없이 찾아오길 좋아하죠. 어쨌든 그 큰 회의실에 저 혼자 남을 때가 많아요. 회의가 끝나면 미참석자에게 회의록을 일일이 돌려야 하죠. 아, 그 수고에는 매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엔 직접 오시지 않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건 늘 불청객처럼 들이닥치는 법이라서요. 그럼 저라는 가을잎은 언제쯤 바람에 날아갈 수 있을까요? 멀리 날아갈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잎사귀보다 조금만 더 멀면 되죠. 네. 하지만 제가 바로 당신과 가장 가까운 그 잎사귀인 거죠?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저희는 결국 땅에 함께 내려앉을 겁니다. 그리고 전 잘못된 자리에 떨어지는 가을잎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니 저는 배도 안 아프고 다리도 멀쩡하고 열도 안 나고 긴급 임무도 없네요. 그거 참 행운이군요. 오,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이야. 뭐지? 또 산책하는 건가? 하긴 너도 바쁜 사람이니까.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쉬는 것도 잊지 마. 시간 되면 내 쪽에도 한번 들러. 기사단에서 또 이것저것 보내왔는데 네 것도 있더군. 다만 지금은 좀 곤란해. 나도 등지기 쪽이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나중에 보지. 아, 클레가 그림을 보냈으니까 잊지 말고 찾으러 오라고. 플린스를 마주치면 한잔할 수 있을 텐데. 지난번에 맡긴 의뢰는 어떻게 됐어? 슬슬 도착할 때가 됐지? 죄송해요, 바르카 씨. 몬드의 술장소 쪽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네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 달라고 하셨어요. 설마 지난번 술을 벌써 다 드신 건가요? 그 많은 양을요? 그럼 나 혼자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양은 애들이랑 2번만 마셔도 모자라. 더 많이 가져와야 해. 타이밍을 딱 재고 있었지. 슬슬 다운 와이너리에서 민들레주 3통을 개봉할 시기거든. 몬드성 베보니우스 기사단의 대단장으로서
다운 와이너리의 장사를 잘 챙겨줘야 하지 않겠어? 걱정 마. 싹쓸이하진 않았으니까 찰스가 쓸 것 정도는 남겨줘야지. 근데 이렇게 먼 길을 운반해 오면 술 맛이 좀 죽어. 다음에 돌아가면 찰스한테 제일 센 놈으로 한 잔 말아달라고 해야겠다. 누구랑 마시면 좋으려나. 케이야 그 녀석은 부르면 바로 나올 테고, 다이로코는 붙잡을 수만 있으면 같이 마셔야겠군. 아예 둘 다 불러내서 제대로 마셔볼까? 봐! 노드크라이 전체를 통틀어도 너만한 술 친구가 없다니까. 과찬이십니다, 바르카 씨. 저는 술을 조금 즐길 줄 아는 정도지 바르카 씨의 식견에는 미치지 못해요. 여행자, 마침 잘 왔어. 너도 한잔 할래? 여행자는 조금 순한 음료가 어울릴 것 같군요. 데미안 씨가 볼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우셨으니 제가 한 잔 만들어 드리죠. 단 것과 신 것 중에 어느 쪽이 좋으십니까? 네, 바쁜 하루의 끝엔 단 걸 먹으며 기분 전환을 할 필요가 있죠. 크림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군요. 단 거? 그럼 우리가 저번에 마신 주스를 넣으면 어때? 적당히 단 게 맛있었는데. 바르카 씨, 저희는 술을 마실 때 주스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나즈마에서 수입한 벚꽃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 작은 병 하나가 술꾼 4명을 쓰러뜨렸죠. 벚꽃주? 이상하군. 내가 마실 땐 별 느낌 안 들었는데 그때 먹은 벚꽃절임이 술안주로 딱 좋았던 것만 기억나. 드셔보시죠. 이름 없는 음료입니다만 분명 기분을 좋게 해드릴 겁니다. 페이몬, 이 생과일 주스는 당신 겁니다. 과육도 섞어 넣었으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바르카 씨는 이걸 한번 드셔보시죠. 오, 내 것도 있어? 술자리 끝나고 해장할 차례인가? 어? 이 향은 고리고리 열매잖아. 이걸 어디서 구했어? 언제? 말마다 몬드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묻어나더군요. 저는 그런 걸 잘 알아채는 편이라서요. 이게 바르카 씨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군. 이 노드크라이에서 나랑 이렇게 오래 술 마셔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근데 네가 완전히 취하는 건 본 적이 없단 말이지. 글쎄요. 술에 완전히 취해 몽롱한 정신으로 아득한 쾌감에 잠기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독한 술은 불을 더 맹렬하게 키워주기도 합니다만 솔직히 저는 큰 감흥이 없습니다. 하! 그건 그 술이 약해서 그래. 스네즈나야에서 불의 물은 마셔봤지? 물론입니다. 다만 마신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희미하군요. 내가 조만간 한 통 구해오지. 그때 제대로 마셔보자고. 좋습니다, 바르카 씨.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밤의 멋진 만남을 축하하며 건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지. 건배. 건배. 다들 즐거운 밤 되십시오. 이 차는 달을 위하여. 달을 위하여.
이 검은 좀 가볍군. 휘두를 때 무게감이 부족해. 됐다. 노드크라이의 단조 방식이 내 취향이 아닌 거겠지. 몬드성으로 돌아가면 바그너한테 무게 좀 얹어달라고 해야겠어. 노엘? 당연한 일이야. 걔도 평범한 무기는 잘 못 다루거든. 원래는 노드크라이에서 특이한 광석을 찾아서 노엘한테 맞는 전용검을 만들어 가려고 했어. 하지만 한참을 찾아도 적당한 광석이 안 나오더군. 이번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그나저나 노엘이 요즘 진해 풍압검을 연습하고 있다지? 내가 가서 한 수 가르쳐줘야겠어. 노엘도 나처럼 쌍검을 쓸 줄 알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럼 내가 검으로 풍압을 만드는 법을 알려줄 수 있거든. 아직 정식 기사가 되진 않았지만 일단 기사 칭호부터 짓고 있을까? 정찰 기사, 라이언 기사, 또 어떤 기사가 있으려나? 이번 순찰 루트는 시모스 추계경님이 계셨더라면. 문제 없겠어. 미카! 미카? 네, 대단장님! 이 편지를 등지기 본부에 전달하도록. 구체적인 사항과 필요한 도표는 전부 안에 넣어뒀다. 이 편지는 비밀의 집의 네페르 씨에게. 전달 방법은 알고 있겠지? 그리고 이 편지는 몬드 성으로. 중요한 내용은 없으니 늦어져도 괜찮아. 즉시 출발하고 연락 유지해. 연락 방식과 빈도는 기존대로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동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위험하면 도망가고 도망 못 가면 소리치고 최악의 상황엔 도망가면서 소리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장님! 이 목소리는 명예기사님이랑 페이몬? 바람신이시여, 좋은 소식들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리! 히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네. 그거 아세요? 원정대가 하나둘씩 복귀하고 있어요. 가딘도 곧 돌아올 거예요. 이제 금방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가딘 그 녀석, 설마 원정대에서 이탈한 일을 아직도 안 털어놓은 거야? 두 분, 민들레시아 뿌리는 걸 한 번 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원정대와 가딘을 지켜주신 바람신께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글로리가 불쌍해. 가딘을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우리가 진실을 말해줘야 하나? 아니면 가딘이랑 먼저 상의해볼까? 두 분, 혹시 곤란하신가요? 바람신의 신상에 가서 민들레 씨앗을 뿌리면 되지? 식은 죽 먹기야. 얼마든지 맡겨줘. 당장 출발해야겠다. 어휴, 가디는 글로리한테 언제까지 비밀로 할 생각일까? 진실을 알게 되면 슬퍼하겠지.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우리 가디한테 가자. 제대로 얘기해 보자고. 응? 왜? 바르카? 그리고 가딘? 잠깐만, 가딘이 성에 돌아왔잖아. 우리 얼른 가보자. 이봐, 바르카. 가딘이 여긴 어떡해? 기다려. 페보니우스 기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려는 참이라고. 방해하면 안 돼. 글로리, 나야. 나 원정에서 돌아왔어. 네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안 돼. 이러면 또 글로리를 속이는 거잖아. 다시 생각해보자. 글로리,
나 사실은 몬드를 떠난 적이 없어. 이건 더 안 되지. 글로리가 상처받을 거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중요한 선택이 이거야?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대단장이 단원들의 연애 문제까지 신경 써주는 거야? 아니, 기사단은 사적인 일에 간섭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 가딘의 고민은 연인으로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사로서의 문제이기도 해. 역시 솔직히 털어놓자. 정직이야말로 기사의 미덕이니까. 아니야, 안 그래도 여린 사람인데 혹시라도 충격을 견디지 못하면. 그렇다고 어려울 것도 없어. 게다가 나도 이 일에 조금은 책임이 있거든. 가딘이 급하게 임시 이탈을 요청했을 때 우린 한창 행군 준비로 바빴어. 그래서 일단 진한테 보고하라고 하고 이후에 복귀 일정을 잡아주려고 했지. 근데 이 녀석이 진한테 어떻게 보고할지 고민하느라 지금까지 질질 끈 거야. 절반은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한 거였겠지만 여기엔 내 잘못도 있어. 보고 기한을 명확히 말해주지 않아서 저렇게 망설일 시간을 줘버린 건 내 실책이야. 망설임은 오래 끌수록 떨쳐내기 어려운 법이지. 하루 이틀 망설이다 보면 조금 더 고민해도 괜찮을 것 같고 사나흘이 지나면 지금 이대로도 좋다고 생각하게 돼. 아니면 일단 몬드성을 나가자.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그래, 며칠만 더 생각해보는 거야. 며칠만 더. 그래도 이제는 기사도 정신에 부합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됐으니 내가 머리 눌러가며 훈계할 필요 없겠어. 도망? 하하, 농담도. 이 세상에 도망치는 기사가 어디 있어. 잠깐, 뭐라고? 도망? 이런 가딘, 거기서! 결국 눌러버렸잖아. 대단장님? 어이, 가딘! 네가 이러고도 기사냐? 고백할 때는 큰 소리 잘만 치더니 이제 와서 왜 쭈뼛대는 거야? 고백이요? 대단장님, 그 일까지 알고 계셨나요? 네 일이라면 기사단 절반은 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중요한 거요? 명예기사, 진정한 기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도록. 맞는 말이다. 가끔은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지만. 봐라, 이렇게 많은 정답이 있는데 넌 고작 도망을 택하는 거냐? 그 아가씨의 환상을 지켜주든 아니면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든 기사라면 선택하고 실행하고 책임져라! 맨 처음 고백할 땐 어땠어? 상대가 받아줄지 거절할지 전혀 몰랐을 거다. 그래도 용감히 한 걸음을 내디뎠잖아. 그때의 용기를 다시 한번 되찾아라. 어떤 선택을 하든지 말이야. 저도 이러기 싫습니다. 하지만 글로리의 반응을 상상하면 도저히 결심이 서질 않아요. 화를 낼까요? 실망할까요? 아니면 절 용서해 줄까요? 글로리까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할 바에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들은 도망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걸까요? 너 혼자 뭘 중얼거리는 거야? 정말 못 봐주겠군. 혼자 상상의 나래 펼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다 털어놔봐. 자, 천사의 몫으로 가자. 네 기사도 정신을 다시 한번 단련시켜주지! 무슨 기사도 정신을 술집에서 단련해? 일이 해결되려면 아직 멀은 것 같네. 저기 바르카랑 글로리 아니야? 설마 가딘 그 녀석 또 도망친 건가? 글로리양,
기사 가디는 본인의 강력한 의사와 노드크라이 인력 상황 관계로 당분간 그쪽에 더 머무르게 되었다. 내가 오늘 찾아온 건 이 소식을 전하고 그 녀석을 대신해 이 편지를 읽어주기 위해서지. 사랑하는 레이디 글로리, 지금 나는 술 한 잔을 마시면서 그대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레이디? 기사단의 원정은 끝났으나 나 가딘의 원정은 계속될 것이오. 가딘의 저 편지! 이에 따라 나는 노드크라이에 남아 사랑하는 몬드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소. 주신, 이 결정이 네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는 거 알아. 1000번을 사죄해도 갚을 수 없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줘. 너를 향한 내 사랑만큼은 진심이라는 걸. 진심. 바르카 단장님,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딘의 결심을 충분히 느꼈어요. 떨어져 있는 건 힘들지만 가딘을 위해서라면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요. 천풍의 가호가 함께하길. 가딘. 걱정 마. 지금 거긴 매우 안전하니 가딘도 곧 돌아올 거다. 그럼 글로리양, 나는 다른 임무가 있어서 이만 실례하지. 그래서 그 편지는 대체 뭐야? 가딘이 진짜 노드크라이에 간 거야? 가긴 갔지. 어디부터 말해줘야 하나? 그날 녀석을 혼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민할 하루의 시간을 줬어. 단장님, 저 이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글로리를 속일 순 없어요. 그래. 기사단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을 내릴 수만 있다면 기사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네가 이렇게 선택해줘서 기쁘군. 근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제 잠을 못 잤나? 네, 결심은 했지만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거든요. 여기 밤새워 적은 초안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제법이잖아. 자식, 어디 보자. 정말 미안해 글로리. 너에게 내 죄를 고백하려 해. 나쁘지 않은 시작이군. 거짓투성이인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네 곁에 있을 자격은 더더욱 없지. 이게 무슨... 날 용서하지 마. 너에겐 더 나은 사람이 어울려? 야, 가딘! 대체 무슨 말을 써놓은 거야? 책임감은 내다 버린 거냐? 대단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새로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평생 들키지 않는다 해도 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제가 글로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모든 걸 털어놓는다면 저도 압니다. 글로리는 절 용서하고 이 가증스러운 저를 받아들여주겠죠. 상냥하고 자상한 여자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뻔뻔하게 글로리의 상냥함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 상냥함에 염치 없이 기대는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요. 전부 생각해봤어요. 어떤 결과가 따르든 전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지금 이 상태로는 억지로 만나게 해도 좋은 결과가 없을 것 같군. 가든, 넌 수년간 몬드 교회에서 순찰과 전투를 반복했다. 원정에도 뒤지지 않을 길을 걸었지. 그런데 왜 정신력은 약해진 거냐? 아마도 체면 때문에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거겠죠. 거짓말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걸 진실로 만들어버려. 너만의 원정을 시작하는 거다. 저만의 원정이요? 노드크라이에 가서 마음가짐을 단련하고 와라. 마침 인력이 부족하던 참이니
제때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로 삼도록 하지. 노드크라이 원정군의 종착지 말입니까? 그것의 원정군에게 똑바로 배우도록 해. 진정한 기사란 무엇인지. 물론 마음가짐을 단련하기 전에 남은 문제부터 해결해야겠지? 종이랑 펜 꺼내봐. 편지를 새로 써야겠다. 또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 내가 불러줄 테니 받아 적도록. 사랑하는 레이디 글로리, 지금 나는 술 한 잔을 마시면서 그대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저 대단장님, 저희는 평소에 그렇게 안 부르는데요. 게다가 술은... 알겠습니다. 바람 속 술 향기가 늘 먼 곳에 너를 떠오르게 하고. 에이, 쓸데없는 멘트는 됐어. 내가 말한 대로만 쓰면 돼. 계속하지. 기사단의 원정은 끝났으나 나 가딘의 원정은 계속될 것이요. 네, 지금까지 편지를 많이 보냈으니 한 번쯤은 새로운 문체로 써보는 것도 괜찮겠죠. 사랑하는 몬드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소. 이 마무리 멘트 괜찮은데? 네, 그러네요. 그런데 저 그래도 글로리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요. 그래? 어디 보자. 그럼 추신에 덧붙이면 되겠군. 어쩐지 마지막 추신 빼고는 다 이상하게 들린다 했어. 그치만 이러면 거짓말 아니야? 글쎄, 편지를 쓴 건 가딘이 틀림없고 노드크라이에 간 것도 사실이야. 원정대 이탈에 관한 건 한마디도 적혀있지 않지. 진짜로 거짓말 자체는 하나도 없네. 가딘이 지금 상태로 글로리 양을 만나면 둘 사이에 지울 수 없는 앙금이 남을 거다. 똑바로 나아갈 수 없게 되겠지. 녀석은 부인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행동으로 바로잡아야 해. 기사단에게도 글로리 양에게도 말이야. 가딘이 나에게 약속했다. 녀석의 원정이 끝나면 글로리 양에게 직접 모든 걸 고백하겠다고. 부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정한 기사로 거듭나길 바랄 뿐이야. 이건 기사 간의 약속이다. 그래, 어쨌든 그 녀석도 한 발자국 나아간 셈인가. 가딘, 약속 꼭 지켜야 해. 이상하다. 만민당은 아직 안 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선 전골 냄새가 나지? 그런 거 아니야. 잘 맡아봐. 진짜로 이상한 생선 전골 냄새가 나. 근데 어디가 이상한지 나도 모르겠어. 진짜 생선 전골 향이 나는 향수야. 향릉, 너도 한번 맡아봐. 이 냄새 맞지? 우와, 진짜네? 고추향까지 똑같아. 대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는 향료 배합과 특수한 향료 처리 기법,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 요리사의 도움 덕분이죠. 저희 가게에서 매일 많은 손님들이 생선 전골을 먹으니까 이 냄새라면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생선 전골 향이 냄비 말고 향수병에서 난다 해도 전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여행자, 마침 잘 왔어. 자자, 이리 와서 내 손목 냄새 좀 맡아봐. 에밀리 언니가 방금 생선 전골 향수를 만들어줬는데 완전 신기해. 맡고 있으니까 진짜 배고파지려고 해. 봤어? 본 당주의 말이 맞지? 이런 향수는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한다니까. 향릉, 내 말대로 해봐. 이 향수를 만민당 메뉴판에 뿌리는 거야. 메뉴마다
그에 맞는 향을 묻히는 거지. 그럼 요리를 안 먹어본 손님도 메뉴판의 향을 맡기만 하면 어떤 맛인지 가늠할 수 있어. 오, 그러면 음식을 잘못 시켜서 남기는 일도 없어지겠네. 음식도 돈도 낭비되지 않겠어. 맞아. 나중에는 리와의 요리 향기 도감 같은 책도 한 권 만들자. 책을 펼치기만 하면 요리에 맞는 향을 맡을 수 있는 거지. 재미있겠는걸? 근데 그러면 온갖 요리를 한데 쑤셔넣은 느낌이지 않을까? 냄새가 다 섞여버릴 거야.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책을 펼치면 맛있는 냄새가 난다니. 아니지. 그러면 더 쉽게 배고파지려나? 식품 조향도 꽤 매력적인 분야야. 게다가 이런 건 애초부터 즐기려고 만든 작품이니까 꼭 누굴 만족시킬 필요도 없지.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쓰면 돼. 그리고 이 향수의 효과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네. 방금 꼬르륵거린 거 나 아니야. 얘야. 너 그런 무서운 짓을. 이왕이면 행인두부 향으로 뿌려줘. 너무 매우면 제대로 못 잘 거야. 어? 왜 또 생선전골 냄새가 나지? 뭔가 따뜻한 게 아까 그 향수 냄새랑은 달라. 페이몬 여행자 에밀리 언니, 밥 다 됐어요? 에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본 당주는 방금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배가 헐쭉해질 지경이라고. 참, 향릉, 행인두부 하나만 더 해줄래? 객경이 나 대신 간식 사러 줄 섰거든. 나도 먹을 거 하나 챙겨가게. 향수도 좀 빌려줘. 생선 전골 향수를 뿌린 행인두부를 먹으면 객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걸? 이렇게 커다란 걸 만들어내다니 굉장하다. 근데 이건... 우와, 여기서 널 만나다니. 오늘은 내 행운의 날인가? 나는 여행 왔어. 전에 너랑 같이 수메르를 여행한 뒤로 폭죽을 더 빠르게 잘 만들 수 있게 됐거든. 지금은 폭죽 장사가 비수기라 집에 재고를 충분히 준비해두고 나 혼자 놀러 나왔지? 영감도 찾을 겸 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실컷 놀아둘 거야. 영감을 찾아서 돌아가면 폭죽을 만들 때 작업 효율도 쭉쭉 오를걸? 네가 너무 반가워서 그만 까먹을 뻔했네. 물론 있지. 다 생각해뒀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영감은 거의 다 얻었어. 남은 건 가족이랑 이웃들한테 줄 선물을 사는 거야. 봐, 아버지 거는 이 지역의 어포를, 엄마 거는 여름빛 참나무 열매잼을 샀어. 전부 이곳의 특산물이지. 그치? 근데 아직 아이들 선물을 못 샀어. 그래도 미리 좀 알아봤는데 여기에 아이노라는 엔지니어가 있대. 엄청 대단한 친구라더라. 이 대포도 그 사람이 만든 거래.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볼까 싶어. 아이들한테 재밌는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근데 그 엔지니어는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모라를 낸다고 무조건 의뢰를 받아주진 않는데. 선물이라도 들고 가야 하나? 하지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그 아이노라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게다가 줄곧 공방에서 혼자 살았단 말이야? 지금 있는 가족도 다 자기가 만든 거고? 우리 이웃집에는 하룻밤만 혼자 있어도 서럽게 울어대. 부모님이 한참을 달래야 겨우 진정하지. 반면 나샤 마을 사람들은 아이노를 유능한 엔지니어로만 대하는 것 같았어. 돌봐줘야 할 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지. 아이노는 이네파가 나타나기 전까지 대체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지새웠을까? 지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이제는 내가 여기 왔으니 아이노랑 제대로 놀아줘야겠어. 역시 도구를 들고 다니길 잘했네. 나샤 마을에 가서 작업대를 빌렸어야겠어.
아이노한테 예쁜 선물을 만들어줘야지. 뭘 만들까? 폭죽? 테마리? 아니면 팽이? 에이, 전부 다 만들어야겠다. 폭죽, 테마리, 팽이? 전부 다 만들어버리자. 요이미 언니, 봤어? 아이노 안녕. 네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왔어. 어때? 다 됐어? 당연하지. 요이미 언니 주문은 제일 먼저 완료했다고. 이네파, 주문 좀 확인해줘. 네, 주문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의뢰인 유이미야 언니, 주문하신 아이들용 맞춤 선물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비고, 삼색경단 레시피, 불꽃통, 연, 팽이, 테마리와 교환합니다. 주문 내용 확인 완료. 여기 있어. 와서 봐봐 언니. 장담하는데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어디 보자. 우와, 이건 물고기네? 이름은 흔들흔들 물고기 화분이야. 봐봐, 흔들거리지? 꼭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 같지 않아? 이러면 언니 동네 애들이 물고기를 못 키울 걱정은 안 해도 돼. 게다가 물도 갈아줄 필요 없어. 어때? 마음에 들어? 우와, 화분에 키우는 물고기라고? 완전 신박하다. 어떻게 이런 재밌는 걸 생각해냈어? 마차자카랑 이와오, 사이카가 받으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애들 대신 감사 인사를 할게. 달달한 것만 있으면 머리 쓰는 일은 나한테 식은 죽 먹기라고. 너도 마음에 들어? 마침 재료가 많아서 넉넉히 만들었어. 하나는 더 줄게. 아니야. 여이미 언니가 선물도 많이 주고 처음 보는 장난감도 잔뜩 만들어줬거든. 근데 팽이치기는 잘 안 돼. 요이미 언니, 나 한 번만 더 가르쳐주라. 좋아, 이번엔 특별히 아이노 전용 팽이줄도 만들어 왔어. 자, 받아. 누구 팽이가 더 오래, 더 빨리 도는지 시합하자. 좋아, 진 사람은 이네파랑 같이 크롬카케 구워주기. 이긴 사람은 계속 팽이를 가지고 놀면서 크롬카케를 기다리면 됩니다. 바로 그거야. 빨리 하자, 요이미 언니. 나 어제 엄청 많이 연습했어. 날 이기겠다고? 100년은 더 연습해야 할걸. 이미 해봤습니다. 팽이를 칠 때 필요한 힘과 각도,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나니 제가 멈추지 않는 한 팽이는 계속 돌아가더군요. 네, 아이노님과 유이미야님이 소파에서 같이 잠드셔서 제가 이불을 덮어드리러 자리를 뜬 후에야 멈췄죠. 저는 제 본분에 충실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크롬카케를 만들고 아이노님과 유이미야님의 식사를 챙겨드리는 거요. 유이미야님이 오신 뒤로 아이노님이 무척 즐거워하고 계세요. 아이노님께 새 친구가 생겨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이번엔 절대로 팽이를 날려보내지 않겠어. 괜찮습니다, 아이노님. 팽이가 어디로 날아가든 제가 전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팽이의 광택 처리가 필요하신가요? 표면에 타격 자국이 많아서 힘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와, 이네파 진짜 대단하다.
별거 아닙니다. 아이노님께서 원하신다면 공방 지붕에 걸린 연을 가져오거나 동물들이 훔쳐간 공도 찾아올 수 있어요. 이나즈마의 장난감이 노드크라이에서도 이렇게 환영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서 손님이 오시면 밝게 인사하고 손님의 요구사항에 맞춰 디자인이랑 색상을 소개하면 다 외웠다. 이거면 됐어. 아마 됐겠지? 말라니가 나를 믿어주고 있는데 절대 망치면 안 돼. 힘내자, 카치나. 할 수 있다. 어서 오세요. 여유로운 빵빵이 수상용품점. 여행자? 말라니가 며칠간 가이드 일을 하게 됐거든. 오늘은 준비 작업을 하러 나갔어. 원래 말라니는 가게 볼 사람이 없으니까 당분간 문을 닫겠다고 했는데 내가 마침 시간이 비어서 돕고 싶더라고. 그리고 나도 나중에 케이크 가게를 열 수도 있으니까 미리 경험 쌓는 것도 좋겠다 싶었지. 응원해줘서 고마워. 말라니한테도 같은 말을 들었어. 나 진짜 잘할 거야. 응, 이따 봐. 맛있구만. 야, 키니치! 할 일 없으면 이 위대하고 신성하신 굴 아주께 마몬치오 주스나 더 따라봐라! 나 바빠. 바쁘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카치나 그 녀석 쪽도 아무 문제 없잖아. 빨랑 마몬치오 주스도 가져와! 없어. 거짓말! 면목은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 큰 병이 다 비었다고? 뭐야, 네가 몰래 훔쳐 마셨냐? 내가 굳이. 채, 됐어! 빨리 말라니 그 녀석한테 가서 전해! 이 위대하신 용께 마몬치오 주스를 3병 더 바치라고! 고작 이걸로는 내 입술도 못 치겨! 인사하게 따라와. 또 만났네, 여행자. 말라니의 의뢰야. 자기가 없는 동안 혼자 가게를 지킬 카치나를 봐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더라. 나한테도 부탁했거든! 이기적인 자식! 나를 없는 존재 취급하지 마! 내 공적도 절대 빼먹지 말고! 그래, 그럼 아주의 공적은 의뢰를 완료하기도 전에 보수를 다 탕진한 거야. 키니치, 너 진짜 죽고 싶냐? 아무래도 이제 끝난 것 같네. 그럼 나도 슬슬. 모처럼 왔는데 벌써 가게? 사실 여기가 걱정돼서 준비를 후딱 마치고 좀 일찍 돌아왔어. 기왕 만났는데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카치나가 처음으로 혼자 가게를 본 기념으로 말이야. 여행자도 같이 가. 카치나도 우릴 발견했어.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얼음 넣은 마몬티오 주스도 마실 수 있다고. 내가 쏠게. 그렇다면 이 구훌 아주께서 특별히 초대를 받아주도록 하지. 가자. 좋았어. 카치나, 이쪽이야, 이쪽. 응, 지금 가.
여행자! 너도 양반은 못 되는구나, 야. 안 그래도 네가 오면 같이 먹을 사람이 생길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걱정은 고맙지만 내가 당할 리가 없잖아. 방금 막 호송을 마친 참이야.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내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 긴장 풀고 냄새 좀 맡아봐. 좋은 냄새 나지 않아? 맞아. 너 오늘 먹을 복이 있구나, 야. 아까 호송 의뢰를 맡긴 사장님이 산에서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오늘 계산을 잘못해서 식자재를 많이 준비하셨더라고. 그래서 남는 걸 나 주셨어. 그 쇠고기가 진짜 끝내줘. 그러니까 엄청 신선하고 육질도 좋다는 뜻이지. 근데 돌아가는 길에 샘물까지 있지 뭐야? 온 세상의 기운이 나를 도우니 나도 안 나설 수 없지. 여기서 내 기억 속 요리 빛나는 냉옥을 만들어 먹을까 해. 설마 너도 먹어봤어? 이름만 멋있는 게 아니라 맛도 엄청 좋아. 사실 이 요리는 우리 집 일꾼인 소량이 알려준 거야. 우리 어머니랑 같은 고향 사람인데 본인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신 요리가 이거였대. 근데 나는 그대로 따라하진 않고 내 입맛대로 조금 개량해봤어. 물이 끓으면 소금을 약간 넣고 신선한 쇠고기를 넣어서 살짝 데쳐. 이때 절대 오래 익히면 안 돼. 대충 마음속으로 새우만두에 차사오, 야채볶음에 무떡 하면 바로 꺼내야 하지. 이 과정을 3번 반복하고 나서 이번엔 서리꽃을 넣은 샘물에 쇠고기를 담가. 익혔다가 식혔다가 하는 게 꼭 대장장이의 담금질 같지 않아? 내가 생각해도 그래. 가끔은 나도 귀찮아서 몇 단계를 건너뛸 때도 있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렇게 좋은 쇠고기를 낭비할 순 없지. 너도 곧 느끼게 될 거야. 어쨌든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야. 냄비에 쇠고기를 넣고 제일 약한 불에 천천히 익히는 거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딱 됐어. 눈 깜빡이지 말고 잘 봐. 빛나는 냉옥 완성! 봐! 이렇게 표면이 유리처럼 반짝이면 불 조절이 제대로 됐단 뜻이야.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지. 한번 먹어봐. 네 입맛에 잘 맞아? 마음에 들면 다음에 또 해줄게. 걱정 마야. 혼자 먹으면 대충 만들 때도 있지만 친구를 대접할 땐 정확히 레시피대로 만든다고. 새우만두에 차사오, 야채볶음에 무떡. 여기서 큰 길 갈 수 있어요. 길 넓으니까 헤매지 않을 거예요. 고맙구나, 꼬마야. 너는 불복녀에 사는 아이였지? 성 안에서 너를 본 기억이 있다. 네. 하지만 치치는 기억력 나빠서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치치는 약초 캐러 가야 해요. 백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먼저 가볼게요. 치치, 잠깐 기다리거라. 내가... 자백도 있어! 신기한 조합이네. 알겠어. 근데 왜 갑자기 숨는 거야? 어차피 다 들킬 텐데. 약을 지으려면 백 선생님이 가게에 계시니까 거기로 가세요. 죄송해요. 하지만 치치 정말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정말 약속해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하, 어찌 이럴 수가. 여행자, 페이몬, 이제 나오거라. 너희도 내게 물을 게 있는 거겠지? 내가 그랬지. 아무리 숨어도 자백을 속일 순 없다고. 근데 자백, 왜 치치랑 같이 있었어? 아니, 치치와 단둘이 만날 기회를 찾고 있었을 뿐이다. 세상에 이런 선인이 있을 줄이야. 몸은 선인이나 선인의 혼은 없더구나. 게다가 혼이 크게 결핍되어 있어. 기억을 잘 잃는 것도 이 때문일 테지. 글쎄, 이미 나보다 앞서 치치를 도운 자가 있는 것 같구나. 치치의 머리 위 부적에 쓰인 법술은 혼을 안정시키는 용도로 나도 잘 아는 것이지. 그 부적이 없었다면 치치의 혼은 이미 다 빠져나가서 아무 생각도 감각도 없는 인형이 됐을 게다. 그래, 몸귀신 법술이다. 잠깐만. 그러니까 치치 머리에 있는 부적이 네가 썼던 몸귀신 법술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래, 치치 그 아이도 몸속 새 귀신을 잘라낸 상태다. 그 아이와 동행하며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체내의 몸귀신이 하나만 남았더구나. 그게 어느 몸귀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마저도 온전치 않았어. 외부의 힘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가 어떤 사람이 정교한 술법으로 다시 모아 붙인 것 같았지. 꼭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군. 어느 선인이 선력으로 치치의 혼을 모은 뒤 부적으로 봉한 것일지도 모르지. 그 일은 아마도 치치 본인만이 알 게다. 본디 타인의 사정을 깊이 캐무는 것은 좋지 않으나. 치치 그 아이의 몸속에서 짙은 죽음의 기운이 느껴지더구나. 나도 기억나. 그때 치치가 죽음의 기운을 엄청 많이 들이마셔서 거의 잠들 뻔했잖아. 그랬군. 본래부터 혼이 빠진 육신이니 죽음의 기운이 아무 저항 없이 퍼져나갔겠지. 부적이 혼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혼을 잃었을 게다. 다만 이 부적은 죽음의 기운을 막아내긴 했으나 안에 담긴 선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야. 이 부적은 근원 없는 물과 같아 제작자가 아무리 상당한 선력을 불어넣었다 한들 지금은 일알도 채 남지 않았어. 거기에 네가 말한 죽음의 기운까지 체내에 들어갔으니 부적에 남은 선력은 곧 바닥날 게다. 그래서 그 두 선인이 갑자기 불복녀를 찾은 거로군. 그들도 무언가를 감지한 거야. 두 선인? 혹시 한운이랑 평할머니 말이야? 한운과 평이라면 나도 안다. 하지만 그 둘은 새와 사슴이었어. 성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 남자로 변신했지. 그런 이름이었군. 알려줘서 고맙구나, 여행자. 우리 모두 치치를 위해 온 거라면 나도 조만간 그들을 만나봐야겠어. 아니다. 굳이 차일로 미룰 필요 없지. 오늘 바로 두 사람의 거처에 들러 인사라도 해봐야겠구나. 나도! 너무 걱정 말거라. 치치는 분명 무사할 게다. 다만 이렇게 뛰어난 몸귀신 법술을 대체 누가 쓴 것인지 모르겠군. 상품이랑 영업 장소 관련 자료는 전부 정리해뒀습니다. 영업 허가증 신청 절차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니까 가능한 한 빨리 폰타인 쪽 파트너와 수속 일정부터 협의하시길 권장드릴게요. 내 정신 좀 봐. 새각의 장소를 고르느라 정작 중요한 걸 잊을 뻔했네요.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 없어요. 기존 일정대로면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역시 전문 자문가세요. 이번엔 정말 신세 많이 졌어요. 타지에서 장사는 처음인데 혼자였으면 얼마나 헤맸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의뢰를 받은 이상 모든 단계를 책임지고 살피는 게 제 의무죠. 추후 마케팅과 관련해서 타깃층 분석은 거의 다 끝났지만 경쟁사 제품을 파악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네,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전 일단 파트너랑 연락해 볼 테니까 시간 정해지면 그때 다시 봬요. 네,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여행자? 여기서 만나다니 우연이네. 잘 지냈어? 폰타인에서 이나즈마 특산물을 팔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나한테 자문이랑 사업 계획서 작성을 의뢰하셨거든. 그래서 여기로 출장 나왔어. 사장님의 현지 수속을 도와드리면서 겸사겸사 시장 조사도 하고 있지.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사장님은 인심이 좋으시더라. 아라타키파의 사정을 듣더니 다른 멤버들의 여행 경비까지 자진해서 내주셨어. 맞아, 다 같이 왔지. 시간을 보니 지금쯤이면 물 아래에 도착했겠네. 물 아래. 메로피드 요새. 이후! 물 완전 시원한데? 잎의 작은 주제 꽤 빠르잖아? 하지만 수영 초고수인 이 몸이 배 따위에 질 수야 없지? 아키라, 마모루, 빨랑 들어와! 누가 먼저 배를 따라잡나 승부다! 물론 승자는 이 몸! 겐타 너 뭐해? 내 입에 물 다 들어오잖아! 형님, 잠깐, 저 수영할 줄 모르고. 손님, 수로에서 수영하시면 안 돼요. 위험하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관광객이어도 현지 법률을 준수하셔야 해요. 수로에서 수영하시면 수로선박 교통안전법 위반입니다. 혹시 저 커다란 손님의 일행분 계신가요? 배로 올라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네요. 제가 금방 끌어올릴게요. 멘텔, 네가 좀 나서줘. 알겠어. 이쪽 키 크신 분, 방금 그건 대중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저랑 같이 가주시죠. 증거 있어? 무슨 위협? 아무도 안 다쳤잖아. 헤! 미리 경고하는데 내 밑에는 최고의 변호사가 있다고. 거기다 이나즈마에서 다들 벌벌 떠는 그 탱구도 나는 못 건드리는데 너 같은 꼬맹이한테 잡힐 리가 없잖아. 꼬맹이라니... 용서 못해요. 느비에트님은 제 능력을 믿어주셨다고요. 지금 당장 체포하겠습니다. 형님, 입 다무세요. 경찰관님, 제가 목격 증언해드리겠습니다. 신호부, 넌 우리 편이잖아. 팔이 밖으로 굽으면 어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일만 커져요. 형님도 외국에서 망신당하고 싶진 않으시죠? 가끔은 팔이 밖으로 굽어도 괜찮지? 멜리진 경찰관님, 이제 안심하고 데려가셔도 됩니다. 반항하지 않을 거예요. 형님,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심각한 사안은 아니니까 내가 일을 마칠 무렵이면 풀려날 거야. 그때 이나즈마로 데리고 돌아가야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익숙해. 메로피드 요새와 봉행소 감옥은 관리 방식이 많이 다르다던데 어떤 면으로는 형님한테도 견문을 넓힐 기회가 될 거야. 혹시 시간 괜찮아? 선배랑 후조 씨한테 드릴 선물을 고르려고 하는데 괜찮으면 같이 봐주지 않을래? 그럼 부탁할게. 잠깐만. 우시, 가자. 빨리 와. 우시에겐 확고한 원칙이 있어. 형님의 비합리적이고 규율 위반적인 행위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아.
그리고 평소 아라타키파의 크고 작은 잡무 처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지. 이번 출장 짐도 거의 다 우시가 챙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해준 적도 있어. 억지로 형님 곁에 남을 필요 없다고. 그 재능이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우시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모양이야. 그렇다면 그 선택을 존중해야겠지. 내가 잘못 봤나? 사무실 책상 뒤에 앉아있는 거 설마... 아니야! 얘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안해, 푸샤비. 얘가 잠이 덜 깼나봐. 아침, 점심, 저녁, 푸샤비. 안녕, 푸샤비. 근데 왜 메로피드 요새에 있어? 푸샤비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지? 용 도마뱀을 타고 바다 순찰이라도 하는 걸까? 커다란 빛, 말리긴, 푸샤비 배고파. 커다란 빛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배고픈 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어. 여행자, 너 가방에 먹을 것 좀 있지? 푸샤비한테. 라이. 나왔어. 다른 손님도 있었네. 잠깐만 기다려줘. 이것만 내려놓고. 유유자적 지내던 내가 직접 물에 들어가 먹을 걸 구하는 날이 오다니 상상도 못했다니까. 나도 놀랍네. 공작이 이런 일까지 직접 하는 거야? 뭐 어때? 가끔은 수영하면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 운 좋으면 해달 공연도 무료로 볼 수 있고. 너 가끔씩 엄청 한가해진다는 걸 깜빡할 뻔했다. 이 친구 이름이 푸샤비였군. 재미있네. 꼭 맞아나 좋아라고 이름 붙인 것처럼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이름이야. 네 질문 말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푸샤비 양이 탐조등 아래에 너무 오래 머무르다가 융통성 없는 교도관들한테 붙잡혔어. 아마 근처의 돌말에 홀려서 주변에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아. 조심해야 돼. 바다의 물고기는 머리 위에 불빛을 미끼 삼아 사냥감을 잡기도 한다고. 돌말 잡는 푸샤비 뒤에 아귀가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이지. 푸샤비?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곧 설명해줄 사람이 올 거야. 누구? 너희도 알지? 느비 예뻐라는 사람. 역시 나 이쪽에 재능 있나 봐. 푸샤비 양이 말하는 게 누군지 단번에 알아들었거든. 물론 멜리진이 느비에트 씨를 아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하지만 돌말을 좋아하고 말은 서툰 데다 멜리진을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하는 멜리진은 처음 보는군. 그건... 어디?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진 않았겠죠? 어디? 누비 아빠. 괜찮단다. 천천히 다 먹고 말하렴. 뭐지? 꼭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부모 같아. 대충 비슷해. 내가 폰타인 전역의 확성기를 틀어서 느비 예뻐를 찾는 방송을 내보냈거든. 오늘은 다들 즐거우신 것 같군요. 상상력 넘치는 농담이었습니다. 푸샤비 양을 만나서 좋아 보이네. 이 친구를 되게 소중히 여기나 보지? 외부인이 없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푸샤비는 사실 멜리진과 다릅니다. 그렇군. 그래서 푸샤비 양이 이렇게 독특한 말투를 쓰는 거였어. 봐, 이래서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한다니까. 그래야 더 오래 산 사람한테 모르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푸샤비! 푸샤비 양도 동의하는 것 같군. 예, 푸샤비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덕분에 나도 폰타인 과학원 쪽에 할 일을 만들어줄 수 있겠어. 커다란 빛의 신원 식별 장치를 달아달라고 할까 해. 매번 이런 식으로 친구를 초대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지. 맞아! 우리도 지나가다 걸릴 수 있고. 너무 기대하진 마. 내가 살아있을 때 볼 수 있으면 다행이야. 발명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멜리진들에게 커다란 빛을 피해서 다니라고 당부하겠습니다. 저도 주의하죠. 그래. 당신 실력이라면 문제없지.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했습니다. 저도 오래 머물긴 어려운 터라 푸샤비를 데리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른 일이 있으면 물 위에서 또 뵙죠. 알겠어. 푸샤비, 가! 라이, 도망라! 그래. 다음에 또 와. 아 참, 느비에트 보고 아귀 얘기를 설명해 주라고 했어야 하는데 연화궁이 어딘지도 깜빡하고 못 물어봤네. 됐다. 급할 거 없지. 다음에 서류 보낼 때 편지로 물어봐야겠다.